그 이재명 대표가 사실 그 얼마 전에 어제였나요?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서 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선거법 2심 걱정 안 한다. 어차피 3심 대법은 5월 내에 안 나온다. 저게 어저께 저래서 제가 조기 대선 얘기를 했는데 네. 어저께 주목해야 될 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고 네. 같은 날 이재명은 어딜 나왔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김어준 우리 극좌 유튜버 저 끝에 저 예, 끝에 거기 출연했는데 첫째 우선 이재명 대표가 거기 출연한 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왜? 지금 민주당 맨날 뭐라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맨날 극우 유튜버만 쳐다보고 극우 유튜버만 의존하고 해서 망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나쁜 놈들이다 그만 그러는데 좀 봐라. 본인은 거기 왜 나가 그럼? 본인은 극좌 유튜버 왜 나가? 나는 나가도 되고 너는 안 본인이 되냐? 저런 소리를 하려면 그럼 일반적인 그냥 그 중앙 언론들을 상대로 할 것이지. 아니 왜 저길 나가요? 저거부터가 내로남불 아니에요. 일단 무슨 출연 자체가 나는 극좌 유튜버 나가서 내 입장 밝혀도 뭐 전혀 나는 문제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극우 유튜브 나가거나 극우 유튜버에 의존하면 그거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 뭐 그런 논리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건 말도 안 보여지죠. 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거기 나가서 한 말은 어저께 제가 볼 때는 비명계와 국민 그리고 우리 법원을 향한 선전포고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다. 아, 그렇게까지 무슨 보세요? 얘기냐? 네. 이런 저 얘기는 뭐냐면 네. 나도 3월 재판 2심 안 나오게 하려고 가진 노력해봤는데 도저히 보니까 이 법원이 3월에 선고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서 이건 못 막는다. 근데 아마 나 뭐 어쨌든 간에 난 큰 벌은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말은 그렇게 겉으로 했는데 네. 하여간 중요한 건 3월 달에 2심이 나오는 거는 인정했어요. 그래서 근데 인정을 하고 두 번째 자 그러면 지금 김어준이 5월 안에 3심 선고가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 물어봤는데 김어준이 그걸 물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 얘기는 김어준은 이미 탄핵이 3월에 인용이 돼서 5월 안에 5월 31일 안에 대선이 치러진다는 걸 전제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저 5월이라는 말은 그냥 대선이라는 말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5월 전에 3심이 되냐겠으면 대선 전에 3심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저 네. 5월은 아무 의미가 없어. 대선이야.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재명 답은 간단해. 절대로 대선 전에 3심이 나올 수 없다. 요게 답이에요. 왜? 형사소송법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근데 원래 633인데요. 그 3개월 안에 3심을 하라는 얘기는 3개월을 꼭 맞추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봐가지고는 분명하면은 2심 끝나고 아닌 말로 한 일주일 만에도 날 수 있어요. 3개월 만에 하라는 게 아니고 3개월을 넘기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시험을 지금부터 2시간 줄 테니까 2시간 안에 시험 풀고 여러분들 나가라. 그러면 내가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보니까 30분 만에 끝냈어. 저는 내가 그냥 1번 2시간까지 찍고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 네. 저 김혜성 대표님은 보니까 네. 2시간짜리 시험 보면 20분 만에 아마 그렇죠. 끝나고 1번 나갈 쫙 텐데. 찍고 나가죠, 저는. 뭘 찍어요, 찍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그냥 드르륵 계산해 줘서 하겠지. 근데 어쨌든 쉽게 말하면 2시간이라는 건 맥시멈인 거고. 아니 내가 보니까 그냥 이거 한 20분이면 시험 푸나고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끝나는 거지. 내가 2시간 안에 하러 그럼 내가 2시간까지 기다려갖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3개월이라는 것도 맥시멈인 거고 훨씬 줄일 수 있는데다가 이건 이제 1심을 2년 2개월 역대급으로 하고 지금 2심도요. 지금 2년 2개월 했으니까 2심은 반드시 3개월 안에 끝나라. 근데 이것도 지금 4개월 넘어가서 끝나요. 그렇죠. 그랬죠. 그러니까 네. 이것만 봐도 3심은 저는 솔직히 일주일 만에 끝내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서 송부 송달이니 아주 행정적 절차 자체가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걸 빌미로 저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네. 저 얘기는 뭐냐면은 서로 선고를 할 수 있어도 절대 선고하지 말라고 대법원한테 압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 말도 되게 싫지 않아요? 최악의 경우 2심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그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게 되면 출마할 것이냐라고 질문했더니 있을 수 없는 가정을 왜 저게 하냐? 이제 2심에서 당신이 역시 중형을 선고받아서 네. 금배지 날라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수준의 중형 선거법 한마디로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초과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쉽게 말하면 지금 1심에서 나온 징역형 실형 집행유예 이런 거 이제 2심에서 그대로 나오면 그래도 나갈 거냐라는데 거기에 있을 수 없는 가정을 하나라고 물었는데 이제 그 표면만 보면 네. 내가 2심에서도 그런 중형을 받고 유죄를 받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가정이다라는 것 같죠. 네. 그게 뜻 아니에요. 그 뜻이 그게 아니에요? 아니고 저거는 2심에서 내가 유죄를 먹고 중형을 먹어도 내가 왜 대선에 못 나가? 그 얘기예요. 너는 어떻게 있을 수 없는 가정을 하니? 서로 내가 2심에서 중형을 먹는다고 방점이 달랐네요. 내가 그것을 그런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안 나갈 수 있느냐 이건 물었는데 그거야말로 있을 수 없는 가정이라는 얘기지. 요걸 요렇게 해석해야 요거지. 되는군요.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요거를 방점을 잘못 찍었다. 그렇죠. 아니 물론 앞에 거가 되면 더 좋지. 그럼 뭐 네. 당연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좋은 거지만 지금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지금 1심의 내용을 보면 그렇죠. 상식적으로 저게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고 무죄로 뒤집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1심을 너무 세게 때렸기 때문에
2심에서 판사가 유죄긴 유죄인데 봐주고 싶다 할 때 봐줄 수 있는 윈도가 작아요. 양형 기준이 그렇게 됐어요. 2심에서 판사는 지금 방법이 두 가지밖에 이재명 봐주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완전 무죄. 완전 무죄. 네, 완전 무죄 아니고 예를 들어 쉽지 않죠. 이걸 뭐 50만 원이니 80만 원 벌금형으로 할 수가 없어. 왜냐면 그거는 벌금형 액수는 작지만 유죄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같은 유죄잖아.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예를 들어 에베레스트만한 벌을 갑자기 남산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이건 안 돼. 아예 산이 없는 걸로 만들어줄 수는 있는데 에베레스트를 남산으로 줄여준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양형 기준이 에베레스트는 한 알프스까지만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아시겠죠? 네. 이해가 쏙 됐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재명이 2심에서 무죄를 받는다? 네. 모르겠습니다. 아마 헌재가 속전속결로 탄핵을 인용하는 것과 뭐 그 이상으로 아마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또 다른 문제긴 한데 저 말의 함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얘기를 어제 종합하면 이겁니다. 비명계하고 네. 법원한테 선전포고한 거예요. 첫째 비명계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재명이 2심에서 유죄 받는 그날 바로 다 일고 일어나서 네. 2심까지 유죄 먹고 이제 조만간 3심이 열리면 저 완전히 선거권 박탈될 사람이 어떻게 민주당, 제1야당 대선 후보가 되느냐? 우리 대선 후보가 돼서 등록했는데 3심에서 유죄 나면 우리는 그냥 국민의힘의 정권을 헌납하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논리를 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뭐라 그러냐? 첫째, 내가 그 대선 전에 3심이 날 가능성은 전혀 없게 이미 대법원 확실하게 협박해놨다. 그리고 둘째, 고로 그 대선 전에 3심이 끝날 일은 없으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나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고 그래서 대선에 2심에서 중형을 먹었는데 그래도 출마할 것이냐라고 물은 김어준의 질문에 내가 바로 있을 수 없는 가정이라고 한 얘기는 2심에서 내가 아무리 중형을 못 건 나는 여전히 무죄야. 무죄 추정. 그런데 3심은 대선 끝나기 전에는 대선 전에는 3심이 날 리가 없어. 그건 이미 내가 대법원한테 압박을 해서 대법원 판사들이 지금 눈만 꿈뻑하면서 내가 뭐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돼 있어. 그러니까 니들은 비명 지르지 말고 그냥 나 하는 대로 해. 이렇게 어제 그래서 김어준에 나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요거를 딴 데도 아니고 저 이제 좌파 진보 집단의 최종 극점인 그 언론 매체 최고 극점인 유튜브에 굳이 김어준 유튜브에 자기도 그 논란을 의식했을 거예요. 너는 왜 국제 유튜브 나가니? 네. 근데 그런 비난보다는 이거는 내 입장을 확실하게 딴 데도 아니고 제일 우리의 플랫폼에서 좌파 플랫폼에서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 한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원내대표 입장에서 네. 교내 교섭단체 연설은 엄청나게 좋은 무대입니다. 뭐 예를 들어 미스코리아라면 정말 본선 그날 당일인 것이고 네. 원내대표가 1년 농사 자기 원내대표 하면서 최고의 영예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야.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 하면서 뜬 게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대변인 이런 소리를 안 듣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원내대표 때 교섭단체 연설을 했을 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그 타이밍에서 굉장히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의 얘기가 아닌 이재명 대표의 그렇죠. 이제 얘기를 그런 했는데.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힘 자랑도 좀 하고 네. 뭔가 원내대표로서 비전도 얘기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40분 내내 멍 때리기가 아닌 명 때리기. 명 때리기. 이재명만 뭐 열매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왜 그래? 이거는 보통 이런 거는 대선 전국 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 상대방이 이제 어쨌든 대선 후보 세우면 이쪽은 딴 거 없어. 무조건 저 상대방 침몰시켜야 되잖아. 까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이 이제 40분 동안 봐주는 최고의 무대에서 그냥 40분 내내 오로지 명 때리기를 한 이유는 어저께 보니까 이재명 김어준 나와가지고 대선 출마 선언한 거예요. 나는 어떠한 사법적인 짓이 앞으로 난관이 있어도 난 나간다. 2심 유죄 먹어도 나간다. 3심 열릴 리가 없다. 고로 난 된다. 어제 그런 거 그래서 이 권성동이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저렇게 한 거고. 아니 오늘 그러면 잠깐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실은 이제 지금 조기 대선에 조짜도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 금기어인데 어쨌든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명태도 있어요. 명태하고 조기를 다 지금 얘기를 못해. 근데 말씀하세요. 그런데 네. 어저께 있었던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교섭단체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 때리기를 한 건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했다라고 보는 게 맞네요. 염두에 둔 거죠. 염두에 조기 대선에 두고 있다. 조기도 안 꺼냈지만 말씀하시면 이미 이재명이 저렇게 이제 빌드업 해버렸으니까 네. 견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그럼 이거는 어쨌든 대선 조기 대선 어저께가 국면은 이미 조기 대선이 점화된 거예요. 시작이 됐다고 어저께 보는 거네요. 이재명은 보수 그 좌파의 플랫폼인 김어준에 네. 굳이 출연해서 거기서 출정식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도 거기서도 대선 출마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가서 말하겠다 뭐 이런. 아니 그건 어저께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기 대선이라는 말을 하나도 안 하고 한 거고 똑같은 얘기죠. 그러네요.
그 둘 다 지금 조기 대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지금 말할 타이밍이 아니어서 그런 거지. 내용은 다 조기 대선 관련된 걸 두 사람이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 야, 요렇게 바라보는 해안. 우리 기자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진 않고 우리 이거는 논평. 어제 보면 다 그래서 오늘 지금 권성동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재판 일정을 마구잡이로 얘기를 하고 뭐 이러냐 오늘 딱 그러잖아요. 그게 네. 좀 후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근데 사실 또 아까 어떤 분이 글 주신 걸 좀 읽어봐 드리면 아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지금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좀 생각해 보면 지금 탄핵이 결정됐던 게 12월 초중순이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결정이 된 게 12월 중순이고 지금이 2월이니까 그래도 생각해 보면 60일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너무 빨리 달려갔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르지 않아요? 이런 얘기도 하시네요. 저는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일단 노무현 대통령이 63일 걸렸어요. 탄핵 결정이 난지. 네.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91일이라 걸렸는데 지금 윤 대통령은 빠르면 70일, 늦으면 한 80일 요 안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2말 3초일 경우에 그런 경우는 한 70일 내지 중순으로 가도 한 80일 정도 되고 물론 3월 말 정도 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는 있겠는데 네. 이 경우 지금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게 증인 신문이에요. 공판. 박근혜 대통령 17번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 여긴 8차 변론은 끝났어요. 맞아요. 그럼 이건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날짜는 좀 길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체포 또 논란 이런 게 여러 가지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실제로 지금 실질적인 헌재 기간은 그렇게 지금 동등하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박근혜 90일인데 윤석열 80일이면 얼추? 그게 아니야. 변론 그 일수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변론 기일의 횟수하고 증인 신문의 증인들의 명수도 채택 다르고 명수도. 그때도 29명인데 지금 훨씬 증인들 마구 기각을 하고 있고 저는 윤 대통령 탄핵 잘못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요. 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건 절차적 정당성은 지켜야지만 어쨌든 지금 이날에 윤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탄핵 반대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을 통합해야 될 의무가 또 헌재에 있는 거예요. 재판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특정인을 벌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큰 방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리님께서는 네. 박 전 대통령은 사건이 복잡했고 윤통은 단순한데요? 라는 의견도 주시네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데 왜냐면 지금 어쨌든 간에 나온 사람들 진술이 검찰 조사하고 이제 많이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헌재가 여러 가지로 무리수를 많이 두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검찰 조사하고 진술인의 진술이 배치되고 진술인이 검찰 조사를 부정할 경우에는 지금 형사소송법은 그 검찰 조사를 채택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느 때든요. 바로 민주당 정부 때 그렇게 만든 거예요. 민주당이 검찰 검수완박하면서 검찰의 권력을 뺏기 위해서 검찰 조서는 당사자가 법정에서 이대로 얘기한 게 맞습니다라고 동의할 때만 채택한다라고 민주당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만든 제정된 지금 법을 지금 헌재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 그 법이 없고 지금 선례는 박근혜 대통령 때의 선례를 따른다 그러는데 박근혜 대통령 선례 때는 그 민주당이 그렇게 싫어하는 검찰 조서를 그냥 자동 채택하는 체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민주당 소원대로 그 법이 2021년에 바뀌었으면 바뀐 법을 준용해야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법 우선의 원칙이잖아. 저는 문영배 이분을 보니까는 이분은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람이 문법도 잘 모르는 것 같아. 헌법은 고사하고.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유엔군 묘소에 다녀왔는데 전쟁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자들. 그 사람이 여기 왜 왔는지 모르고 안타깝다. 그러면서 그들 했는데 나중에 그들이 북한이라고요? 세상에 대명사가 누구를 받는지는 초등학교 학생도 국문법 아주 초급 단계에서 다 이런 문법도 지금 모르거나 문법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엉터리로 지금 말이야 국민한테 거짓말하는 사람이 헌법을 지금 세상에 갖고서는 대통령의 파면을 지금 본인이 결정한다. 저는 그런 권한 있기 전에 N번방 문제부터 해명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전에 N번방 우리 행번방이었나? 행번방 좀 이거 좀 이거 좀 입장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건 정말 좀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보면서 여권의 대선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하나 둘씩 이제 계속해서 뭔가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지 갑자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상 어제부터는 조기 대선 국면이 시작됐다라고 어제 생각이 여권은 드네요. 권성동 네. 원내대표가 딱 어떻게 보면은 운을 뗀 거죠. 네. 일단 첫 그러네요. 포성은 이재명 지금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서 명 때리기를 시작했다. 시작으로. 예.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오늘 원희룡 전 장관도 슬 나와서 한마디 툭 던지시던데. 그렇죠. 원희룡 전 장관도 본인이 대권의 꿈이 지금 있다고 저는 지금 봐야죠? 현재로 굉장히 원희룡 장관은 이제 김문수 장관을 보면서 약간 피를 받을 수는 있겠죠. 지금 사실 한동훈 대표 쪽 얘기 들어보면은 네.
김문수 현상이 간단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지금 우려가 있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해서 탄핵이 이렇게 빨리 진행돼 버리면은 알다시피 이제 친윤 또 강성 지지층 또 그다음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 분노가 하늘을 찌를 거거든요. 그럼 이럴 경우는 무시무시하게 결집을 해요. 그럼 이분들은 이제 누구를 선택하냐? 그럼 정말 윤 대통령 뜻을 받들어서 확실하게 이재명과 싸울 수 있는 아주 찐윤 강성 후보. 그게 누구겠습니까 지금? 그걸 만들어낸 게 김문수 아닙니까? 이대로 가면은 지금 헌재가 그걸 부채질해주고 있어요. 헌재가 그냥 아니 이거를 딱딱 어쨌든 절차에 맞춰가지고 윤 대통령 쪽 입장도 들어주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왜 검찰 조서에는 이렇게 썼는데 헌재 법정에 나와서는 딴소리 하나? 그럼 그 사람들 진술을 좀 더 들어보고 대조도 하고 검찰 조사는 채택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런 거 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는 그러지 않아도 이제 윤 대통령 편들면서 탄핵 반대하고 이런 분들은 헌재가 미웠는데 헌재가 미울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더 갖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더 힘 받는 거고 네, 더 열받는 거고 분노는 더 세해지고 그렇게 될수록 점점 더 김문수 같은 강성 후보를 밀게 돼서 네. 국민의힘 경선이 저쪽은 그냥 어대명이 되고 여기는 어대문이 되는 여기는 어대문수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 대선 본선에서 중도 확장성이 없다. 이재명이 중도 확장성이 없지만 지금 김문수 장관의 경우에도 중도 확장성이 정말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간에 탄핵 찬성이 국민 전체적으로 보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탄핵에 확실하게 반대하고 이런 지금 김문수 장관으로는 네. 중도 확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 이게 지금 헌재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아니 이런 정무적이고 정략적인 걸 떠나서 네. 한동훈 대표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법적인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은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헌재가 정말 저러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결국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기존에 전해다른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네. 아까 그 김부겸 뭐 김경수 얘기도 했지만은 네네. 지금 이재명은 저렇게 그냥 자기가 막 던져가지고 막 불러서 이제 내가 뭐 껴안고 통합해갖고 다 분란을 수습할 수 있다 그러지만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비명계 부글부글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2심을 계기로 이제 벌떼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네. 2심에서 이제 유죄가 날 경우. 근데 거기다 어제 딱 그러니까 거기다 아주 자극하는 발언을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가정을 하냐? 2심에서 무슨 뭘 했다고 내가 못 나가? 야 김어준 있을 수 없는 가정 여기서 딱 못 박아 버린 거란 말이에요. 아, 그렇게 봐야 되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저게. 그래서 지금 내가 유죄받을 뭐 중죄를 받을 거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가정이지만 내가 서로 중죄를 받았다고 내가 2심에서 중죄 받았다고 내가 대선 누구냐? 못 대선 나오겠냐? 출마를 포기한다는 거는 그거야말로 절대 있을 수 없는 가정이다. 이런 얘기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저쪽에 이제 이재명이 상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놓고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죠. 과거와 달리 국민의힘은 8년 전에는 바른정당까지 분화를 여권 분열을 해서 망했잖아. 네. 그래서 이번에 절대 분열하지 않는다라고 할 텐데 문제는 뭐냐 변수가 생겼어. 헌재의 저런 막 나가는 저런 절차 때문에 뭐 친윤 강성 지지층이 극강으로 결집해갖고 확장성이 없는 예를 들어 김문수 같은 이런 친윤 강성 후보가 만약에 경선에서 당선돼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에는 그리고 반대로 이재명 역시 마찬가지로 2심에서 유죄를 먹었어도 그냥 뭐 저렇게 나온다고 대놓고 지금 선언했기 때문에 이재명이 나온다. 자, 그러면 비명계는 현재 민주당 그 당원 구조로는 절대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경선은 경선의 이름을 빌린 대관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경선은 아예 참여 안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선 들러리인데. 불참, 경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냐면 지금 경선에 참여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한테 대선 후보를 헌납하는 거예요. 경선에서 지면은 탈당해서 나와서 대통령 출마 자체를 할 수 없어. 고로 경선에 애초에 참여하지 않고 당을 나오는 겁니다. 당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이게 그냥 헌재가 상식적으로 해가지고 국민이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되면 아유 그 아쉽지만 어쩔 수 없구나 이제라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보내주고 그다음 우리는 뭐 한동훈이나 오세훈이나 좀 이런 좀 어떤 중도 확장성이 있는 네. 이런 후보로 결집을 하자 이런 분위기라면 그럼 경선을 해볼만 하는데 이게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저는 한동훈 대표가 뭐 탈당한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네. 어쨌든 간에 비명계 쪽에서 오히려 국민의힘 온건파나 비윤파를 지금까지도 포괄하는 정계 개편을 지금 시도할 수 있다. 지금 그래요? 탈당 유인은 민주당이 더 강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비명 행사를 벌써 한 번 한 데다가 이번 경선도 또 비명 행사잖아요. 어쨌든 비명들이 만약 경선에 나오면 땡큐지. 네. 경선 모양새가 되니까. 들러리 중에 망들러리. 그걸 비명이 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명 입장에서는 지금
진짜 그야말로 죽지 아니면 사자라면은 지금 이게 탈당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더군다나 밖에 어쨌든 민주당 사람들이 모여서 당을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 새미래 민주당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저 바깥에 플랫폼도 있어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비명 그다음에 비윤 그게 한동훈 대표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비윤 중에 어쨌든 간에 이대로는 안 된다. 개헌이 매개고리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겁니다. 요 포인트도 관전 포인트다. 네, 네. 근데 지금 요 질문까지만 딱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국민의힘에는 김문수 장관 나오는 순간 이거 필패다 이런 의견 계속해서 주시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거죠.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너무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선을 너무 빡빡해. 예를 들어 윤통이 예를 들어 3월 15일 탄핵된다고 치면 네. 대선이 5월 10일쯤에 열릴 겁니다. 2달 안에 열려야 되니까. 네. 그러면 3월 15일 날 탄핵이 된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 이제 막 그냥 뭐 난리가 나고 막 이제 각종 이제 충격파 뭐 이런 게 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경선하는데 뭐 최소한 2, 3주 걸릴 거 아니에요. 뭐 그렇더라고. 4월 초, 4월 중순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벌써 4월 말에 후보 등록 들어가요. 자, 그럼 요 짧은 시간 동안에 분노가 빨리 해소되고 빨리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굉장히 중도 냉정해져야 돼요. 굉장히 냉정해야 맞아요. 되는데 이 쿨다운 시간이 요게 이제 헌재가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줬으면 분노가 금방 사라져요. 그냥 윤통 지지층이 윤통 탄핵됐네 안타까워 뭐 그래도 어쩔 수 없네. 안 되겠다. 우리 뭐 오세훈이건 한동훈이건 정권을 찾아야지. 찾아야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는 지금 이제 뭔 대선이고 뭐고 이 탄핵 자체가 너무나 부당해.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 아니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아니라 부인하고 거부하는 거야. 이건 부당해. 불복이야. 불복. 복종할 수 없어. 수용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 헌재 가서 난동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돼서 지금 잠시 뭐 거의 국정 마비 수준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일 우려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여기 좋은 말씀하셨는데 네. 그 윤통 탄핵되면 김문수 절로 빠질 것이다. 결국은 빠질 거예요. 근데 빠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 뭔지 윤통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다. 윤통이 여기서 나는 대국민 이런 담화를 또 국민 여러분 옥중 담화를 또 저는 할 수 있죠. 비록 탄핵을 당했고 이건 뭐 헌재가 한 것이니까 내가 탄핵 당하는 것이야 그렇지만은 저는 이거를 동의할 수 없습니다.